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870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게다가 조금씩 증가 추세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호준 기자, 먼저 오전에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0명입니다. 국내 발생 833명이고 해외 유입 37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이 줄어서 400명 기록했고, 하지만 사망자는 19명이 하루 새에 늘어서 누적 사망자 1,046명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는데요. 294명 기록했습니다. 다음이 서울이 292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경북과 강원, 광주 등에서 3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대로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수도권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455명, 어제 567명, 그리고 오늘은 수도권 확진자 수가 623명 기록했습니다. 이 623명, 오늘 확진자 수는 1,020명 총 확진자가 나왔던 이번 주 월요일과 똑같이 600명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걸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한파 속에 이 야외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도 단축되는데요. 이 검사 건수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지난달 14일부터 3주째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는 큰 변동이 없이 계속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3만 7천 건 가운데 확진자는 12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선별검사소에서 나온 확진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익명에다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어서 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추적은 어렵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이른바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26.5%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파로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실내 활동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춥더라도 실내에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이호준 기자의 오디오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9명 이하의 교습 영업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노래방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종합 대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요. 이 소식과 함께 서울시 코로나19 현황을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이 내일부터 바뀝니다.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9명 이하 운영으로만 제한됩니다. 일부 무술도장이나 축구교실 등이 여전히 영업 중단 조치에 걸려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까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시켜 정밀하게 운영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8명입니다. 서울시 주요 집단 감염 장소 중 하나는 영등포구 소재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이곳과 관련해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에는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환기가 미흡한 데 더해 휴게실에서 관계자들이 음식 등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73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6차 전수 검사 결과 주로 밀접 접촉자 그룹에서 추가 확진됐다고 밝혀 추가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단축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됩니다. 방역당국은 한파와 폭설 등이 이어져 의료진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경기도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늘어 300명대를 넘었습니다. 서울보다도 확진자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작업 현장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294명, 해외 유입이 9명으로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를 넘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공동 작업이 많은 현장과 종교시설이 두드러졌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와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종교 모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1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양주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근무자 등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업체 직원 23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급식업체에서도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N차 감염은 15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2.1%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47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312명이 됐습니다. 도내 치료병상은 916개 가운데 755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병상은 26개가 남아 있습니다. 치료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자택대기 확진자는 6명으로 3차 대유행 이후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20대 등 교회 모임에 참석한 교인들과 그 가족까지 모두 9명이 연쇄 감염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이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대전 중구의 한 신학대학원 교회에서 종교 모임에 참석했던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그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직원인 세종에 사는 20대와 해당 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에서는 성탄절과 지난달 31일 등 연말연시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종교시설 내 모든 모임이 금지됐던 기간에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참석한 교인과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전에선 서울 양천구 확진자와 접촉한 50대를 비롯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연쇄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식료품종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03명이 됐습니다. 서산에서도 2명, 부여와 당진은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간호학원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이 현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정 기자, 이 간호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상북도 방역당국이 현재 이 간호학원 수강생 16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데요. 이 간호학원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고 수강생들의 거주 지역도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칠곡과 김천 등으로 퍼져 있어서 현재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간호학원 확진자들을 포함해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모두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9명으로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산동 성덕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복무동 광진중앙교회 관련이 1명 나와 이들 교회의 누적 확진자는 성덕교회 28명, 광진중앙교회는 8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대구의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 3차 대유행에 새로 내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 등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아동학대 대응책의 전면 수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은 현직 경찰관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사건 발생 20일 만인 어젯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2,5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1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규모는 833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6,686명입니다. 어제는 총 10만 2,79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7,84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규로 65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7,99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400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9명 발생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623명으로 74.8%, 비수도권이 210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시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해서 79명이 추가되어 총 1,17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전국 전 교정시설 직원들에 대해서 오는 1월 8일 내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준해서 선제적으로 매주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경기도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에서 46명이 추가되어 지난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총 47명이 발견되었고 경기도 오산시 급식업체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총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 충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누적 확진자 50명이 발견되었고 옥천군의 병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접촉자 관리 중 총 28명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6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의 간호조무사 학원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마지막으로 경남권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8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접촉자 가족 1명에 대해서 역시 검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에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총 15건, 이 중에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14건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중 확진자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며 동시에 한층 강화된 해외 입국자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월 7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중단하였으며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을 37.3도로 낮추었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 중단 조치를 1월 21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또한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 내외국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동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때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료제, 백신 등의 연구 개발 현황 중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제와 관련하여 현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작년 12월 24일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발간한 바 있고 이 내용에서 고령, 기저질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는 렘데시비르를, 면역 조절제 중에서는 덱사메타존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 등 말라리아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며 역시 칼레트라 등 HIV 단백 분해 효소 저해제도 권고하지 않음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105개 병원에서 3,108명의 확진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임상 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64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혈장 공여를 등록했던 분은 6,554명이며 실제로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이 4,139명임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 중에 유독 종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 온라인 예배 촬영 시 촬영 인원 20명 이외에 일반 신도들을 예약제로 참석시켜서 예배를 진행한 사례가 신고가 되었고, 종교시설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신도 14명이 모여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 또한 일반 가정에서 종교 관련 소모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면 모임 등을 한 것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종교인 시험장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서 시험장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 대면 예배 금지, 그리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시에도 20명 이내로 영상 제작 등 집합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꼭 지켜주시도록 다시 강조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랭 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3가지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 비접촉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의뢰서를 적극 발급함으로써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의 대설특보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적설량이 전북 김제 17.6cm, 서울 서초 10.7cm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지역과 전라, 경북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오늘 아침 영하 16.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274건, 수도관 동파 7건이 신고됐습니다. 교통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익산 장수선 진안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넘어져 1개 차로로 소통하는 등 전남 5개, 경남 4개, 충남 3개 도로 노선이 통제됐습니다. 비행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인천공항 5편, 군산 2편, 제주 2편 등 모두 9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낚시 어선의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포항 울릉, 백령 인천 구간 등 8개 항로 11척의 어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산과 무등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17곳의 400개 탐방로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서울 6개 도로는 오늘 0시부터 운행이 가능해졌고 어젯밤 9시 30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용인 경전철은 1시간 반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3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자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대설과 한파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조항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정부와 각계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의당은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현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정의당은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오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앞서 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보다 후퇴한 안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산업계와 중소기업 벤처부의 의견을 여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 사고의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 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이 많은 재정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나온 여야 합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그리고 2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 유족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희입니다. 한파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을 고비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호남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엔 최고 30,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제주와 울릉도 독도엔 5에서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부산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